네, 돈이 되는 투자 컬럼 하나대투 금융센터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1900에서 1850 사이에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900포인트 못 미쳐서 상승을 시작해서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 이거 돌파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꺼낸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릴 것 같습니다. 박문환 이사께서 보실 때는 1천 돌파 확실하다고 보시는지요?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독일이 최저시급을 우리 돈으로 12,400원 정도로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또 미국 오바마 정부도 최저시급을 $1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소비세가 인상됐다면 어쨌거나 아주 중요한 경제권들 모두 물가는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이나 세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희생하지 않죠. 비용 상승분만큼 물건 가격에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물가는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인가요? 오늘 새벽에 독일 채권 금리가 4bp나 올랐고 미국은 이틀 동안 9bp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향후 금리 혹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지요. 더불어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상업용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야흐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면 그 설비를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고용시장이 호전되게 되고 시장은 더욱더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게 돼서 결국 이머징으로의 자금 유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지루한 박스권을 보였던 이유가 뭔가요?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였죠. 이머징으로 자금 유입이 만약 지속될 수만 있다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으로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을 볼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앞서도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샤프스터께서는 보실 때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입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장 간에 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못 오른 쪽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철저하게 중국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머징이라도 브라질이나 한국은 하락한 반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상승하고 있죠. 거의 역사적 고가를 통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중국과의 연관성 여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떨어지는 브라질을 한번 볼까요? 자원대국입니다. 중국이 시원치 않아지면서 원자재 가치가 하락을 했고 그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인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국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편이죠. 이들은 연초 대비 상대적 강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내수가 빈약합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그나마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지금 중국 형편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WMP라고 하는 신탁 상품과 회사채 만기가 2분기에 몰려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로 지난 3월에도 중국에서는 무려 $50억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소 과장이 좀 심하다는 생각인데요. 조금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중국보다는 미국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참조해 보더라도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 그다지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바클레이스 캐피탈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전체 신탁 상품 발행 총액의 10%를 은행이 몽땅 다 손실을 떠안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중은행 수익은 대략 9.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증명을 해드려서 단기금리가 안정된다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제가 증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중국도 2분기 정도 지나면 몽땅 몰려있는 2분기 정도 지나면 6월 이후로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중국 지금 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데 가짜 신용장을 통한 자금 조달 때문에 중국의 거시 지표가 4월까지는 부풀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호전되는 시기가 5월 전후이기 때문에 결국은 5월 전후로는 좀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이 대략 나오네요.
저는 사실은 길게는 내년 4월까지 박스권 연장으로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한 것이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지루한 박스권 돌파도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전망으로 바꿔드렸었죠.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박스권 상단에서 화학, 철강, IT, 자동차, 은행, 건설 같은 민감주들이 주도한다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중 일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IT,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생각엔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머징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바로 서야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장기적으로 믿어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언제쯤 강세를 보일지를 전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월이 되어서야 중국의 거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 박스권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증시 고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정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전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10종목 보유하고 계셨다면 저 같으면 두세 종목 정도 매도하고 추가 매도 여부의 결정은 GM 펀드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질적, 양적 흐름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